말과 문자에는 시대의 가치, 과학, 관습이나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SNS, 방송에서 나오는 신조어를 모르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진화입니다. 새로운 단어는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언어의 진화는 인간 대 인간을 넘어 외계 생명체와 교류까지 가능하게 발전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말로 하는 소통 범위가 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소통의 의미와 중요성만큼 우리는 말에 대해 어려움과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말로 자신을 드러내며 상대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오히려 말이 갈등과 오해만 불러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성격이 내성적이라면 자기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소통하지 못함으로써 쌓이는 스트레스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말하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리상웅의 대화의 기술은 말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소통의 달인이 되는 비법을 알려줍니다. 내향적 성격이었던 저자는 소통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신이 어떻게 이를 극복했는지를 인간관계, 직장에서의 소통, 대중 앞에 서는 연설, 말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갈등의 해소라는 내용을 통해 설명을 합니다. 두루뭉술한 말하기 원칙론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말하기 비결을 알려준다는 점이 이 책의 특징입니다. 대화는 표현 방식이 중요합니다. 폭력적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자는 폭력적 대화를 피하는 방법을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이라는 4개의 키워드로 설명합니다. 대화는 상대의 상태를 관찰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명확하게 묘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 축구 선수는 지난 3경기에 한 골도 넣지 못했어 라고 사실을 말해야지 저 선수는 형편없어 라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말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은 관찰과 평가를 분명히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느낌은 자기 감정이고 생각은 자신의 평가입니다. 기쁨, 실망, 좌절 등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해 자신의 기분을 명확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의 이해를 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면 잔소리보다 당신이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나는 너무 외롭고 불안해요 라는 식으로 자기 느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남편은 무엇이 문제인지 바로 알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바, 즉 자기 욕구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가족은 등한시하고 일에만 빠져있는 남편에게 너무 일에만 몰두하지 마 라고 모호하게 말하기보다는 당신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줬으면 해요 라는 식으로 자기 욕구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는 그가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장을 가는데 자신의 반려견을 봐달라고 부탁할 때 친구가 그래 알겠어 라고 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돌봐주는 방법에 대해 당신과 친구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4가지 원칙들은 실생활에 아주 유용합니다. 일례로 회의실에 기밀 문서를 두고 간 동료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비폭력 대화라면 당신이 기밀 문서를 회의실에 두고 간 걸 내가 봤다라는 관찰과 걱정됐다라는 느낌, 잘 보관해주기 바란다라는 욕구와 부탁을 담아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을 적용해 말하면 상대의 오해를 사거나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집니다. 직장은 복잡한 곳이기에 친구와 허물없이 소통하듯 소통하면 이기적, 독단적, 맹렬한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직장에서 유용한 7가지 소통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비위 맞추기입니다. 비위 맞추기는 대인관계에서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옷가게 점원이
이 셔츠는 딱 한 벌만 남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이 상품이 인기가 없는 건가 아니면 굉장히 인기가 있는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때 점원이 이 셔츠는 인기가 좋아서 마지막 한 벌 남았어요 라는 말을 하면 당신은 구매를 망설이지 않게 됩니다. 비비를 맞추는 말이란 상대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싫어하는 것을 피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손대지 마시오 라는 경고문보다 파손의 위험이 있으니 만지지 마시오, 책임이 따릅니다 라고 말하면 효과가 더 큽니다. 상대방이 싫어할 결과를 말해주면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셋째,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디저트 드실래요? 라고 묻는다면 안 먹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디저트로 망고 푸딩이랑 녹차 라떼가 있는데 어느 것으로 하시겠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 그중 하나를 고릅니다. 사람의 뇌는 게으름 피우기 좋아하기에 갈등을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넷째,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 항목은 직장 동료에게 도움을 청할 때 유용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널 추천하더라 라고 말하면 흔쾌히 승낙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당신이 필요해, 당신이 꼭 있어야 해 등과 같은 말은 100번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우월감을 부여하면 기쁜 마음으로 요청에 응하게 됩니다. 여섯째, 단체화하기입니다. 팀원들이 귀찮음과 어려움을 호소할 때 우리 함께 해보자 라든가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단체화하면 일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일곱째, 감사하기입니다. 감사라는 두 글자에는 보이지 않는 자력이 있습니다. 직접 가져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처럼 습관처럼 말 끝에 감사를 붙이면 사람들이 더 도와주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7가지 법칙 중 비비 맞추기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채워주기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직장 내 소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질문을 능숙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질문은 복잡한 일도 간단하게 만듭니다. 좋은 질문의 요령은 첫째, 집중하기와 둘째, 나로부터 시작하기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곧 출시될 신형 컴퓨터를 시연하는 엔지니어에게 더 빨리 부팅되게 할 수는 없나요? 라는 집중과 이게 최선인가요? 라는 자신의 관점을 부여해 질문함으로써 엔지니어가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스스로 되물으면 산만하거나 알맹이가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반드시 질문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씩 천천히 방어선을 뚫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를 위한 3가지 질문법으로 폐쇄형 질문, 개방형 질문, 캐묻기를 제시합니다. 폐쇄형 질문은 답을 선택하는 질문으로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어서 분위기를 달구는 역할을 합니다. 개방형 질문은 답변자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막무가내로 생각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폐쇄형 질문 그 뒤에 개방형 질문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영어를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라는 질문은 상대에게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게 만듭니다. 이로써 두 사람이 가까워지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 질문자와 답변자 사이에 가장 치열한 사고의 싸움인 캐묻기를 통해서 문제의 핵심을 밝혀야 합니다. 캐묻기는 몇 번이고 꼬치꼬치 물을 수 있지만 반드시 관계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부에게 서로 정말 사랑하는지, 두 친구에게 서로 돈을 얼마나 빌려줄 수 있는지 등 사람이나 그 관계를 캐묻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야기는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2번의 각성에서 비롯됐습니다. 첫 번째 각성은 나라는 개념의 탄생입니다. 나의 출현은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능력,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자 사람들은 각종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감각은 매우 평범해 보이지만 나라는 개념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지의 끝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류는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성은 나라는 개념 위에서 두 번째 각성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번개가 치는 이유는 저 하늘 너머에 날씨를 제어하는 신비한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 불확실한 것들의 합리성을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로 세상을 이해하는 건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진실한 방식이어서가 아닙니다. 좋든 싫든 이성적 사고가 아닌 상상의 사고방식이 인류의 유전자에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오늘날까지 유지되어 온 건 이야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광고 소비자는 광고보다 이야기의 매력을 느낍니다. 이러한 설명과 함께 저자는 우리도 자신의 존재에 스토리를 부여해보자고 권합니다. 애플의 잡스, 구글의 레리 페이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등이 강연할 때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명확한 상업적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소비자를 꿈틀대게 만듭니다. 새로운 시대의 소통과 대중 강연은 스토리텔링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앞에 제시한 원칙을 바탕으로 부부 간의 소통 방법, 이성 간 소통 방법, 친구 사이의 소통 방법, 자녀와의 소통 방법, 승진과 임금 협상, 퇴사하는 방법, 협상의 고수가 되는 방법, 소개팅에서 말하기, 효과적인 연설 방법 등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을 알려줌으로써 다양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